안녕하세요. 광고 기획, 연출, 편집과 다양한 분야에서 촬영도 하고 있는 정하림이라고 합니다. 최근엔 곽준빈의 기사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했고요. 정말 운 좋게 소니 시네알타 마스터즈 체험단에 선정되어 앞으로 소니 브라노 카메라를 경험해보게 되었습니다. 소니 덕분에 미뤄뒀던 유튜브 시작을 반강제로 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럼 따로 뭐 말하지 않고 바로 언박싱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면요, 핀 봉투가 있는데, 일단은 소니코니아 보증서하고 카메라 설명서, 이거는 워런티 카드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마운트 캡 있고요.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PL 마운트 용 심이 있고요. 이것도 PL 마운트 용 심 더 축약된 버전이 있습니다. 요거는 딱 봐도 나사 같은데 아마 탑 핸들 고정을 위한 육각 나사 같고요. 요 왼쪽 부에 카메라 상단에 다는 탑 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니터도 같이 달게 되고요. 일단 가장 큰 거 당연히 카메라겠죠. 그러면은 네, 소니 브라노 카메라 본체가 있고요. 보면은 카메라 모니터가 들어 있습니다. 카메라 모니터에는 그냥 단순히 모니터뿐만 아니라 각 조작부 버튼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걸로도 카메라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건 이건 아마 탑핸들하고 모니터를 연결하기 위한 브라켓 액세서리가 아닌가 싶네요. 이건 아마 뷰파인더 같은데 이제 뷰파인더가 있는데 이게 안에 뭐 전자식 뷰파인더가 따로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꺼냈던 요 모니터에 이걸 연결해서 전자식 뷰파인더처럼 쓸 수 있게끔 하는 대형 뷰파인더입니다. 안에 옛날 DSLR 카메라처럼 미러가 있어가지고 이 모니터의 상을 반사해서 이쪽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측면에 조작부가 있는데 일단 한번 쭉 보면은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시네알타 로고 스티커가 있고요. 뭐 이것 때문에 사는 거죠. 그리고 AF, MF 변환 버튼, 그리고 전자식 ND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조작부, 뭐 ND를 켜고 끄고, 그리고 전자식 ND를 되게 스무스하게 조작할 수 있게끔 하는 다이얼도 있고요. 그리고 이 조그 다이얼과 버튼인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FX6에서는 이 앞부분에 달려 있었는데 여기는 옆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LEC 녹화 버튼이 있고 메뉴, 백, 오디오 버튼, 그리고 CF 익스프레스 B 메모리 카드를 쓰는 메모리 단자도 있고요. 보면은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SD 카드 단자도 있어서 굳이 CFB 메모리가 아니더라도 SD 카드로 촬영할 수 있게끔, 근데 그 대신 제약이 좀 많겠죠. 3.5mm 오디오 단자가 있어서 숨 확인을 할 때 여기다 이어폰을 꽂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FS6랑 비교하면서 얘기할 건데 진짜 빌드 퀄리티가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게 이 전원 버튼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금속 레버처럼 돼 있어 가지고 되게 느낌이 좋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 FS6를 보면은 이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띵 만들어져 있는데 확실히 이 조작부만 봐도 훨씬 상급기의 카메라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이 뒷부분 이제 뭐 소니의 전용 배터리가 아니라 V마운트 배터리를 바로 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전 이게 참 마음에 들었는데, 왜냐면은 이 FX6 같은 경우에는 전용 배터리 단자가 있고 따로 V마운트 배터리를 달려면은 이것저것 액세서리를 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 무게가 굉장히 훨씬 무거워지거든요. 근데 이 브라노는 V마운트 배터리만 뚝 달면은 바로 촬영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에서 보니까 베네 플렉을 따라가면서 찍는 영상이었는데 그냥 이 브라노 카메라에다가 E마운트 렌즈 달고 V마운트 배터리를 달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볍게 촬영을 하는
런앤건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옵션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뭐 SDI 단자나 아니면은 요 HDMI 단자가 여기 있고,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여기 이제 FS6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샷건 단자를 쓰려면은 탑 핸들을 다는 게 강제되어 있어요. 근데 브라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안에 바로 그냥 오디오 숨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좀 굉장히 편리했고요. 이거는 이 오디오 숨 위에 USB-C 단자가 있어 가지고 만일 내가 리더기가 없다 싶으면 여기다가 USB-C 케이블 바로 직결을 해서 데이터 백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제가 탑 핸들이나 다른 악세사리를 다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카메라 상단에 탑 핸들을 달아주고요. 주고 이 탑 핸들에 있는 암을 앞으로 쭉 한번 빼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를 달기 위한 브라켓을 여기다 달아줍니다. 이렇게 달아주고, 모니터는 그냥 모니터 용도로 쓸 거면은 이제 여기 모니터 옆면에 있는 요 나사에 요 탑 핸들을 달아주고요. 만일 내가 이거를 뷰파인더로 쓰고 싶다 싶으면은 요 뒤쪽 나사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니터용으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거진 이런 느낌이겠죠? 하고 뭐 모니터 위치는 이렇게 앞뒤로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각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가 아니라 한번 뷰파인더로 보는 걸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나사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이 뷰파인더 위를 보면은 이렇게 레일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걸어서 달아주고 고정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닫아서 뷰파인더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구성 세팅은 끝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PL 마운트를 E 마운트로 한번 바꿔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PL 마운트 어댑터에 있는 육각 란차를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 육각 란차를 다 풀면은 이제 이렇게 PL 마운트가 분리되면서 E 마운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E 마운트에 이제 쓸 렌즈를 이렇게 닫고 요 락 레버 다이얼을 고정시켜 주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렌즈를 많이 쓰다가 이 락 레버가 이렇게 풀려도 여기서 이렇게 막혀요. 그래서 완전히 풀어지지 않게끔 해가지고 만약 이 렌즈를 빼려면은 요 버튼까지 누르고 완전히 돌려야지만 렌즈가 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정장치가 있으면은 이제 렌즈 턴을 할 때 렌즈가 갑자기 훅 빠지거나 하는 사고를 막아줄 수 있어가지고 좋은데, 만일 런앤건 촬영을 하는데 급하게 렌즈를 바꿔야 됐다? 이때는 약간 좀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급의 카메라는 이런 안정장치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소니 브라노로 하고 싶은 거는 대략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 예능 촬영에서 FX9을 메인 카메라로 쓰고 있는데, 그 FX9이 정말 좋은 카메라지만 현장에선 좀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급박한 상황에서 피사체를 쫓아가야 되는데 FX9이 손떨방이 없다 보니까 이 잔떨림 같은 경우를 못 잡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후반에서 고생을 많이 하곤 하는데, 소니 브라노 카메라는 상위급의 시네알타 카메라지만은 손떨방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그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커버가 될 수 있을지 그게 많이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정말 멋있는 감독님들이랑 아티스트 분들하고 개인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작업에서 소니 브라노가 시네알타란 이름에 걸맞는 퀄리티 높은 작업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뭐 8.6K의 엄청난 고해상도와 뭐 16비트 로우 포맷이 보여주는 후반 작업에서의 어마어마한 보정폭 같은 거를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를 구상을 했는데, 지금 좀 가닥이 잡히는 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명화들의 명장면들을 한번 소니 브라노로 재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지금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린 감독입니다. 제가 소니 브라노를 다양한 작업에서 마구 굴린 지 벌써 한 달 정도가 되어 가는데, 이번엔 브라노를 사용하면서 카메라의 스펙이 실제로 촬영과 편집을 하면서 체감되도록 느껴졌는지 한번 테스트 컷을 보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테스트 촬영은 이방인 필름을 이용하시며 많은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신 김미엽 배우님, 이방인 필름에 소속되신 김채영, 정세하 배우님, 그리고 월간 윤종신과 콜드플레이 등 다수의 뮤비와 광고, 그리고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수상작인 거래 완료 등 다양한 장편 영화를 촬영한 한상길 촬영 감독과 같이 진행했고, 후반 작업은 전문 업체인 베젤 그래픽 랩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소니 브라노는 최대 8.6K 해상도의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개인적으로 카메라는 고해상도보다 아우라 같은 카메라 고유의 표현력, 후반 작업에서의 관용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초고해상도의 영상이 보여주는 디테일은 와, 이게 이것까지 보이나 싶은 재미를 주더군요. 한번 인물 촬영샷을 확대해 봤는데 배우분의 눈 흰자의 핏줄은 물론 눈동자에 설치한 조명이 보일 때까지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촬영한 소스를 봤을 때 놀란 감독님의 오펜하이머 아이맥스 테스트 컷을 확대하는 바이럴 영상을 봤을 때랑 비슷한 감동이 들더군요. 너무 디테일이 쨍하고 깨끗하니까 오히려 인물 촬영 시 퓨 보정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대신 자연 다큐나 광고 촬영 등 초고해상도 이미지 퀄리티가 필요한 작업엔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브라노도 브라노인데 이번에 같이 사용한 2470 GM2 렌즈가 야, 이건 진짜 정말 미친 표준줄 렌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쓰면 쓸수록 감탄이 나오는 렌즈였습니다. 다음은 브라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표현 능력인데요. 10비트를 지원하는 카메라는 표현할 수 있는 색의 개수가 10억 7천만 색입니다. RE 로우 같은 14비트 카메라는 4.4조 컬러를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16비트 포맷을 지원하는 브라노는 표현할 수 있는 색의 개수가 무려 281조 색입니다. 테스트 촬영 시 일부러 카메라가 표현하기 힘든 레드와 그린, 블루 위주의 조명을 쳤는데 보이는 그대로 색을 제대로 표현하고 후반 작업에서 깨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질 수 있었습니다. 16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도 테스트해봤는데 디테일이 죽었을 것으로 생각했던 안부도 살릴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명부의 디테일도 자유롭게 살릴 수 있었습니다. 16비트 로우 포맷이 뻥 스펙이 아니구나 싶었는데 편집할 때 후반 작업을 굉장히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과언이 아니라 편집 색 보정이 진짜 재밌습니다. 브라노의 색감이나 카메라의 외적인 부분은 개인 취향이 좀 갈려도 영상 자체의 디테일과 보정 폭에서나마 많은 감독님이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소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나 촬영 감독도 편집실에서 촬영본을 보고 놀랐을 정도로 영상 자체의 퀄리티는 정말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백업을 할 때 용량 대비 XOCN LT 촬영 코덱의 효율성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베니스의 상위 코덱은 쓸 수 있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다 4K 120프레임 고속 촬영도 지원하네요. 소니 브라노는 기본적으로 PL 마운트 어댑터가 기본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어 PL 마운트 렌즈와 E 마운트 렌즈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시네 알타 카메라면서 AF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작은 바디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브라노를 런앤건 촬영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거기다 이 비싼 PL 마운트 어댑터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네요. AF 기능은 안 그래도 좋은 기존 소니 카메라보다 더 발전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해본 소니 미러리스와 FX 시리즈는 정확하고 빠르기만 한 AF라면, 브라노의 AF 기능은 마치 사람인 포커스 블러가 초점을 잡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포커스 이동을 보여줍니다. A와 B 포인트가 동일한 속도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마치 사람의 손맛이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느낌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정말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특히 소니 네이티브 렌즈와 같이 사용한다면 AF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네 알타 카메라 최초로 내부에 손떨림 방지 기능도 있는데, 짐벌을 대신해 피사체를 팔로우한다는 극적인 효과보다는 망원 촬영 시 이 약간 잔떨림을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쓰면 딱 좋은 기능입니다. 거기다 이미 다른 소니 시네마 카메라에 들어가 호평받은 내장 전자인디 필터로 혼자서도 쉽게 노출을 잡을 수 있고, 카메라 오른쪽에 조작부와 디스플레이가 있는 베니스와 FX9과 다르게 브라노는 조작부가 전부 왼쪽에 몰려 있어 촬영 감독이 보조 없이 혼자 카메라 조작을 전부 할 수 있는데,
딱 1인 운용을 노리고 나온 카메라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FX3에서 내장 ND 필터가 없던 아쉬움과 FS6, 9, 그리고 베니스에서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는 아쉬움을 다 잡은 미니 베니스가 바로 브라노가 아닐까 싶네요. 자, 여기까지 브라노의 스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브라노는 우리가 기다렸던 대형 프로젝트와 1인 런앤건 촬영이 동시에 가능한 완벽한 시네마 카메라일까요? 그러면 한번 다음 영상에서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 그리고 브라노를 운영하면서 쓸 수 있는 팁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다른 재밌는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할인 감독입니다. 제가 브라노를 사용한 지 이제 거의 3달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많은 촬영을 하며 브라노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럼 이번엔 푸티지를 만들며 실작업에서 느낀 브라노의 장단점과 꿀팁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노는 전 리뷰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베니스2와 동일한 센서를 사용해 8.6K의 고해상도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네마 카메라입니다. 특히 같이 제공된 2470 GM2 렌즈와 사용하면 정말 손이 베일 것 같은 해상력을 보여주는데, 화장품 관련 컨텐츠 작업을 할 때 사물의 디테일을 매우 세세하게 보여줘 만족스럽게 사용한 기억이 납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엔 개인 푸티지를 촬영할 때 달리를 설치할 상황이 안 되어 후반 작업에서 디지털 줌을 써야 할 때 웬만큼 이미지를 당겨도 깨지지 않아 정말 좋았습니다. 이걸로 꼭 멋진 풍경이나 다큐를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카메라였네요. 개인적으로 해상력이 좀 달리는 빈티지 렌즈와 같이 사용하면 서로 상호 보완이 돼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라노의 16비트 포맷은 후반 색 보정에서도 만족스럽습니다. 카메라가 표현하기 힘든 원색의 표현도 좋고, 이런 색을 편집 툴에서 과감하게 틀어도 내가 구상한 대로 따라와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개인 취향으로 브라노 고유의 색 표현을 안 좋아해도 이미지 자체의 퀄리티와 보정폭은 웬만한 감독님들은 만족하시며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 리뷰에서 소개를 했으니 이 영상 위의 링크를 통해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영상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저희가 촬영한 브라노의 원본 영상을 받을 수 있게 할 테니 한번 직접 받아서 만져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네요. 브라노는 8.6K 16비트 로우 촬영이 가능한 시네마 카메라지만 베니스2 대비 이마운트 사용 시 44% 가벼운 2.4kg의 무게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 그리고 조작부가 전부 왼쪽에 몰려있는 설계 및 AF와 손떨림 방지 기능으로 1인 운용도 가능한 시네마 카메라입니다. 촬영본의 퀄리티는 최상으로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구성으로 촬영해야 한다면 현재 이만한 카메라가 있을까 싶네요. 푸티지 촬영 중 총격신을 찍을 때 추가 스텝이나 포커스 풀러 아예 없이 카메라의 AF와 내장 손떨림 방지 기능으로 촬영 감독 혼자 경박단수하게 촬영을 해봤는데, 후반에서 봤을 때 만족스럽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브라노도 다른 FX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듀얼 베이스 ISO를 지원하지만 FS6, 9은 ISO 12800으로 사용 시 영상의 감도를 정말 억지로 올리는 느낌으로 노이즈와 톤이 조금 변하곤 했는데, 브라노는 ISO 800과 ISO 3200의 차이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FX 시리즈가 최대 12800으로 감도를 끌어쓰는 것과 다르게 브라노는 듀얼 베이스 ISO가 최대 3200인 게 노출을 최대로 끌어올린다는 목적보다는 영상의 퀄리티를 두 감도에서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하는 목적이 아닌가 싶었네요. 실제로 사용할 땐 런앤건을 컨셉으로 잡은 서울 촬영에서 조명 없이 정말 기본적인 카메라 세팅으로만 밤 촬영을 할 때 이런 듀얼 베이스 ISO와 내장 가변 ND 필터의 조합으로 빠르고 퀄리티 변화 없이 감도와 노출을 조절할 수 있어 손쉬운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브라노는 내장 ND 필터를 사용 시 IR 컷 이슈가 있어 전체 톤이 붉게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IR 컷 필터 사용이 강제되는데, 빠른 런앤건 촬영도 가능한 카메라를 표방하면서 야외 자연광 환경에서 내장 ND 필터를 사용 시 렌즈에 필수로 무조건 필터 하나를 결합해야 하는 게 좀 아쉽더군요. 물론 ND 필터를 달아 노출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만일 야외 런앤건 촬영 시 내장 ND를 써야 된다면 필터가 파손되는 걸 상정해 여분의 IR 컷 필터를 준비하는 걸 추천합니다.
소니 브라논 비슷한 급의 카메라와 비교해 젤로 현상도 좀 심한 편입니다. 해외 후기에서 공개된 수치로 보면 이 정도이고, 한번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 실제로 유의미하게 젤로 현상이 나오는데, 스포츠나 차량 촬영 등 피사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더군요. 다만 소니 코리아에서 들었는데 이 젤로를 보완한 펌웨어가 2025년에 나올 예정이라 하니 이를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베니스2는 총 3가지 로우 포맷을 지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밑으로 갈수록 압축률이 높은 포맷인데, 브라노는 이 중 가장 압축률이 높은 XOCN LT 포맷만을 지원합니다. 솔직히 XOCN LT 포맷이 퀄리티나 보정폭 대비 XOCN XT 포맷보다 60% 용량이 작은 등 백업 관리에서 장점도 있고, 상위 포맷과 블라인드로 구별하라면 자신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촬영팀이 브라노를 베니스의 B캠으로 쓸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추후에 라이선스 판매 등을 통해 중간 압축률인 XOCN ST 코덱이라도 지원해준다면 소니 사랑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브라노를 쓰면서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노는 GP VR100 스마트 그립 액세서리를 통해 런앤건 촬영 시 안정적인 파지와 카메라 조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 250만원 정도로 정말 겁나 비싼데, 만일 FX6를 쓰신다면 FX6의 그립 컨트롤러와 브라노가 호환이 되기 때문에 굳이 VR100 그립을 사용하지 않아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립 다이얼에 내장 ND 필터를 할당해서 쓰시면은 런앤건 촬영 시 정말 편하게 노출을 맞출 수 있어 매우 추천합니다. 제가 야외에서 FX6로 예능을 촬영할 때 이렇게 쓰는데, 이게 브라노에서도 동일하게 가능해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로우 포맷으로 작업하는 많은 감독님들이 프록시로 편집할 거라 생각하는데, 브라노는 카메라 바디 밑에 프록시 파일과 카메라 설정을 따로 저장할 수 있는 SD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 XOCN LT 파일을 코덱 변환 없이 프록시로 저장하고 바로 프록시 편집을 가능하게 해주니, 빠르게 편집 작업을 하고 싶다면 꼭 이 옵션을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소니 브라노는 FX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모니터 앤 컨트롤 앱 지원을 합니다. 아니, 이 정도급 시네마 카메라에서요 무슨 어플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거 누가 쓴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 생각보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편합니다. 카메라 앱을 연결하면 기본적인 카메라 옵션 컨트롤은 물론 이마운트 A 플랜지를 쓴다면 마치 포커스 플러처럼 초점도 연결된 스마트 기기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품의 브라노를 고정하기 위해 상단 그림은 물론 모니터도 그냥 싹 다 떼어버리고 정말 기본 중에 기본적인 세팅만 달았는데, 이럴 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프리뷰는 물론 조작과 녹화도 할 수 있으니 정말 좋더군요. 최소한의 구성으로 카메라를 세팅해야 할 때나 원격으로 카메라를 조작해야 할 때 이 앱을 쓰는 걸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브라노는 8.6K 16비트의 로우 포맷이 필요하면서 1인 운영의 규모로 현장에서의 빠른 임기응변이 필요한 촬영도 해야 한다면 현재 거의 유일한 수단인 시네마 카메라입니다. 어느 정도 중대형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와 1인 운영이 동시에 가능한 새로운 분야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각 분야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를 하나의 카메라로 해결하고 싶은 프로덕션이나 프로젝트면 크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네요. 원래 처음에는 브라노로 단 하나의 푸티지 개인 작업만 하려고 했는데, 브라노를 좀 진득하게 사용해보니 시네마틱한 영상과 런앤건 작업이 동시에 가능한 특성에 맞춰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영화사인 이방인 필름과 콜라보한 시네마틱한 영상, 그리고 하나는 제가 배우님과 단둘이 런앤건식으로 서울에서 즉흥적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구성해 전혀 다른 환경에서 브라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두 종류의 푸티지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좀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저는 지금까지 촬영과 후반 작업에서 고생해준 상길 촬영 감독과 함께 브라노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는 최종 후기 영상을 통해 체험단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번에 정아림 감독이 이제 체험단에 선정이 되면서 브라노를 조금 더 사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림 감독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브라노를 사용한 지 거의 꽤 됐죠? 한 3달 됐죠? 뭐 이것저것 일도 하고, 저기 이제 저희가 했던 이제
영상도 찍고 했는데 한번 이번에는 막 리뷰로 막 각 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카메라의 장단점 그리고 뭐 개선될 점 마무리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여기 저의 영상을 도와주신 한상길 촬영 감독님의 한번 소감을 듣고 싶은데요. 한번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장점, 단점, 개선될 점 이렇게. 맨 처음에 그러면은 장점 말씀해 주시면은. 난 인사를 안 했는데. 맞아. 한상길 촬영 감독님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촬영하는 한상길입니다. 정아림 감독이랑은 오랜 친구입니다. 그렇고요. 한상길 촬영 감독님의 영역은 제가 나중에 편집으로 한번 짜르륵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길 촬영 감독은 월간 윤종신과 콜드플레이 등 다수의 뮤비와 광고, 그리고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수상작인 거래 완료 등 다양한 장편 영화를 촬영했습니다. 끝. 이제 이번에는 한번 막 각 잡고 하는 리뷰가 아니라 정말 쓰시면서 브라우노를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장점, 단점,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번에 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아까 테스트 이전에 사실 몇 번 사용할 기회가 있었어요. 브라노도 사용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베니스 2는 아니었고 1, 베니스 1이랑 같이 이제 협업하는 작업을 했었고 그러면서 소니 카메라들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아림 감독이 이제 그 체험단에 선정이 되면서 브라노를 조금 더 사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는데 좀 더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된 사실도 있고 되게 놀라운 사실도 있고 좀 아쉬운 것도 있었는데 일단은 장점은 일단 베니스가 아니죠 이게 브라노. 예, 베니스의 작은 섬 브라노. 일단 브라노가 가진 장점으로는 일단 컴팩트하다. 영화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들이 생각보다 부피가 큰데 어떤 기본 형태가 되게 컴팩트해서 일단은 좀 소규모 프로덕션이나 좀 버젯이 작은 어떠한 저예산 영화에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쓸 수 있는 카메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카메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일단은 시네마 카메라가 맞는 것 같은 게 일단 퀄리티 면에서도 매우 우수하고 일단 8.6K의 엄청난 해상도를 자랑하고 그 해상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무한해요. 왜냐면은 실제 로케이션 촬영을 가면 제 렌즈 한계 때문에 약간의 이제 더 가까이 가고 싶을 때 못 가는데 8.6K 해상도의 장점이 일단 크롭을 좀 할 수가 있다. 크롭을 해서 이미지를 좀 더 재가공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그런 점에서 매우 좋았고 일단은 코덱 자체도 XOCN 코덱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색 보정할 때도 유리하고 16비트임에도 불구하고 좀 가벼운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 작업하는데도 이렇게 과부하가 없고 좀 부담이 덜한 코덱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타사의 로우 코덱으로 레코딩 했을 때보다 세이브되는 어떤 데이터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상에서도 좀 세이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장점인 게 일단 기본적으로 소니가 갖고 있는 마운트 이게 이제 최고의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마운트.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PL이면서 동시에 이 마운트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소니들의 되게 장점, 베니스도 이 형태인데 역사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사용했던 영화용 렌즈들이 마운트가 PL 마운트인데 일단은 소니는 기본적으로 PL 마운트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일단 소니의 기본 E 마운트를 제공하거든요. 이거는 매우 장점인 게 A사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를 교체하려면 마운트 자체를 뜯고 그 다음에 사실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어떠한 목적에 있어서 사진용 렌즈를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요즘 영화들 중에 나온 개봉한 것들 중에 좀 되게 예쁘다 했던 룩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썼던 사진기 렌즈들, 포토 렌즈들을 영화에 또 쓸 수 있거든요, 사실. 그치. 그것 때문에 일단 소니의 E마운트가 매우 장점인 게 서드 파티 제품 중에 E마운트로 변환할 수 있는 이제
어댑터 마운트들이 매우 많아요. 지금 전 세계에 현존하는 것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마운트든 이 마운트에 꽂을 수 있어요. 아, 이건 좀 특이한 장점. 네, 왜냐면 저는 라이카 렌즈를 매우 좋아하는데 라이카 M 마운트 같은 경우도 M2E가 있고, 기본적으로 E 마운트가 기본 베이스니까 E 마운트에 M 마운트를 꽂을 수 있는 링만 하나 달면 M 렌즈를 꽂을 수 있거든요. 매우 장점인 게, 실제로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베니스 2에다가 M 렌즈로 썼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고 있고, 기타 등등 이제 역사적으로 그 역사가 있는 사진기 제조사의 렌즈들을 과거서부터의 요즘까지 나오는 모든 마운트 렌즈를 달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미러리스가 나오면서의 장점이 생겼는데, 일단은 영화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PL 마운트가 기본이 아니고 E 마운트가 기본이고, E 마운트의 PL 마운트를 기본처럼 쓸 수 있어요. 왜냐면 R사라고 해야 되나? R사의 카메라는 RF 마운트를 채택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우리 영화용 시네마 카메라에도 불구하고 RF 마운트를 채택하고 있는데, 거기에 PL 마운트를 꽂으려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지금 말로 표현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되는데 막상 실사용할 때 마운트 유격이 있거나, 저희가 이제 렌즈를 장착해서 이제 쬐게 되면은 포커스 플링부터 해가지고 렌즈에 이제 무언가들을 이제 렌즈를 건들게 되는데, 이때 마운트 유격 때문에 상이 흔들려요. 브라노 같은 경우는 E 마운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포지티브 락, 그러니까 PL 마운트 같은 포지티브 락 형태의 이게 있어서 매우 견고하게 마운팅이 돼요. 체결이 되고, 심지어 얘가 기본적으로 제공한 PL 마운트도 역시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매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른 리뷰 같은 거 보면은 여기 E 마운트가 일반적인 미러리스나 FXC라고 다르게 그냥 시네마 카메라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 락이 이렇게 돌려서 고정되는. 이게 처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FX3나 6나 FX6랑 3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불편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진기 렌즈는 여기 이제 표지 맞춰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제 돌려야 락이 되는 형태인데, 얘는 PL 마운트랑 똑같이 그냥 맞춰서 락을 거는 형태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게 어색하면 되게 불편한데, 사실은 이게 안전한 거죠. 이게 더 안전한 촬영을 위한 마운팅이라서 저는 이게 매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리뷰 같은 데 보면은 요거를 단점으로 삼는 촬영 감독님이 계시는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경우는 약간 런앤건 스타일로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렌즈 턴을 빨리 하고 싶거나 이런 게 안 되니까는 그걸 단점을 삼는 것 같고, 상길 촬영 감독의 입장에서는 렌즈를 그러니까 무엇보다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유격이나 흔들림 같은 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왜냐면 흔들리면은 초점도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런앤건을 중요시하면은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상길 촬영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더 낫다라기 하기보다는 쓰시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좀 장점이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러면 이게 브라노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장점이라고 내세워서 출시를 한 게 여기 손떨방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네마 카메라에도 불구하고 요게 혹시 제작을 할 때 얼마나 좀 장점이 될 수 있을지. 사실 이거 우리 그때 소니 렌즈로만 해봤는데. 그지. 소니 렌즈가 아니어도 되나요? 아니어도 돼. 이게 빈티지 렌즈를 껴도 돼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 우리 안 해봤는데 해봐야겠네. 그러면은 장점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핸드헬드의 목적은 존재하는데, 영화 찍을 때 사실은 손의 떨림 때문에 핸드헬드를 하는 거거든요. 영화 촬영할 때는 이 떨림 때문에 흔들림을 강조하게 들고 찍는데, 문제는 사실은 여러 연출하시는 감독님들께서 핸드헬드인데 부드럽게라는 걸 요청할 때가 있어요. 요즘 난감하거든요. 비비드한데 컬러감 있게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핸들도 흔들려야 되는데 트라이포드처럼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근데 핸들도 했으면 좋겠다예요. 근데 이제 얘가 아마 짐벌들 때문에 나온 어떠한 표현 방식인 것 같긴 한데,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잖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따뜻한 풋사과의 느낌 이런 거죠. 이게 역설적인데 역설적인데 근데 이제 많이 요청들 하세요. 실제로 많이 요청들 하시는데 그랬을 때 촬영 감독이 이제 카메라를 들면 뭐 보조 장치를 달다던가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이렇게 찍거든요. 근데 저번에 한인 감독님이랑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느꼈던 게 생각보다 잘 돼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소리쳤잖아요. 맞아. 괜찮네? 왜냐면은 이게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꺼도 되고 켜도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킬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있으면 경우에 따라 들고 찍을 때 부드러움을 요할 때는 매우 좋은 기능이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 않나. 그렇지. 안 쓰면 끄면 돼요. 안 쓰면 끄면 돼요. 근데 있으니까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쓰게 된다면 이 카메라 고속이 좋거든요. 핸들로 고속을 찍는데 좀 더 스테이블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트라이포드에 놓고 찍게 되면은 그 축이 고정돼서 뭔가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은데 이제 손떨림 방지를 켜고 나서 들고 가면은 이동이 자유로우면서 부드러운 화면을 만들 수 있으니 어떤 영상의 연출의 목적에서 좀 더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E마운트 소니 렌즈를 쓰면 AF가 되잖아요. 혹시 AF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약간 어떤 생각이신지? 기본적으로 AF를 잘 안 하는데. 그지. 맞아. 네, 잘 안 하는데 그냥 매뉴얼로 그냥 하는데 AF를 별로 좋진 않아서. 근데 이제 AF가 되는 이제 영화용 렌즈가 요즘에 이제 타사에서 좀 나오고, 근데 다들 근데 그 렌즈들도 보면은 거의 다 E마운트 기반으로 오토포커스 렌즈들이 나와요. 그만큼 E마운트가 되게 좋다고 하시는데, 저도 소니 타사 렌즈들에 비해 소니 렌즈들이 오토포커스가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실제로 다큐멘터리 작업도 많이 하는 편인데, 다큐의 긴박성일 때 뭔가 이 오토포커스가 장점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평소에는 매뉴얼로 하다가 너무나 팔로우하기 힘들 때는 오토로 켜놓고 이제 따라가는데 생각보다 잘 잡힌다.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는 놓칠 수도 있는데 다른 제조사 대비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푸티지 찍을 때 위로 발견했던 장점이 하나 있잖아요. 약간 중경상님 컨셉의 영상을 찍을 때 저희가 그때 저속 셔터로 찍었는데 예. 이거는 보통 저속 셔터를 촬영할 때 그냥 셔터를 느리 하면 되는데 문제는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든 그게 안 됩니다. 일단은 기본 개념이 셔터 스피드긴 한데 이게 필름 카메라에서 나온 개각도 개념을 갖고 와서 카메라에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60도가 이제 다 열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24프레임 기준하면 24분의 1초잖아요. 셔터라면 그 이하로 안 내려가요. 특히 A사나 R사. R사는 제가 완전 최근 거는 테스트 안 해봤는데 과거에 이제 썼던 기종들은 안 돼요. 그래서 저속 촬영 중경상님처럼 실제로 그 시절처럼 찍어야 돼요. 어떻게 찍냐? 저속 촬영을 해야 돼요. 저속 촬영, 뭐 8프레임이나 16프레임으로 찍고 그거를 24프레임으로 후반에서 늘려야 돼요. 그러면 그 저속 셔터 느낌이 나는데, 근데 그건 프레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카메라에서 기본적으로 오디오 레코딩이 꺼져요. R사는 요즘에 오디오 트랙을 따로 만들어서 레코딩 되긴 하는데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동시 녹음을 해야 되는 콘텐츠에서 저속 촬영을 느끼게 냈을 때는 후반이나 기타 등등에서 한번 손이 무조건 더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요소가 많은데 프라노 같은 경우는 스틸 카메라들처럼 셔터가 열리더라고요. 그거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일반적인 시네마 카메라는 뭐 요즘 뭐 최신 뭐 기종은 모르겠지만은 작업하신 옛날 카메라는 현장에서 프리뷰가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안 되죠. 근데 브라노는 되죠. 프리뷰가 된다. 그래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알렉스 코로나. 지금도 안 돼.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발견한 정말 위의 장점 중에 하나였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미러리스급 카메라든 무조건 되는데 생각보다 그 급에서 되는 카메라들에 되는 것들이 시네마 카메라에서 안 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시네마 카메라든 대부분 단순해요. 기본적으로 심플함이 정말 디자인의 핵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많은데 브라노는 생각보다 되는 게 많다. 촬영하시는 분들이 소니를 쓸 때 쓰는 목적들이 있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얘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거는 저한테 너무 좋았던 건 얘가 이제 내장 ND 필터가 있어서 조절이 되는데 장점은 이게 표기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화에서 쓰는 방식으로도 표기가 되고 그냥 캠코더에서 쓰는 방식도 둘 다 두 가지 버전으로 표기가 돼서 보기가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서 왜냐면 타사의 카메라 중에 내장 ND 필터가 있는 카메라들은 한 4단계 정도 혹은 5개 밖에 없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 4분의 1 스탑씩 조절이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너무 좋고 타사에도 이제 비슷한 게 있긴 한데 그거는 내장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어제 촬영할 때 썼던 건데 마운트가 있으면 이제 PL 마운트를 달고 PL 마운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운트가 그 기능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3분의 1 단위로 조절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전자예요. 전자 필터인데 근데 이제 카메라 바디는 아니고 바디 밖에 있어서 어떠한 마운트를 써야 될 때 예를 들어 PL 말고 딴 걸 써야 된다? 그럼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액세서리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그 지원되는 마운트 이외의 렌즈를 쓰려면 그러면 그 마운트를 꼈을 때 그게 없으니까. 그럼 확실히 내장 전자 ND 필터가 이거 장점됐어. 촬영할 때 노출에 있어서는 진짜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맞아. 실제로 저희가 둘 다 FS6 갖고 있잖아요. 그지. 거의 최고는 자, 그러면은 뭐 정리하자면은 뭐 소니가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이 다 이 카메라에 담겨져 있고 다 있고 그 정수를 유지하면서 시네알타 카메라로서 뭐 8.6K 로우 촬영 특히나 뭐 포맷도 훌륭하고 뭐 이런 게 좀 지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우리가 로우 촬영 안 했어요. 로우 레코딩 그게 없어. 근데 엑소션이 로우보다 좋아요. 그냥 존 오브 인트레스트도 베니스 2인데도 얘랑 똑같은 포맷으로 찍었다. 코덱으로 찍었다던데. 그래? 더 높은 압축률의 그게 아니라? 네, 왜냐면 너무 장시간 찍어야 돼서 그냥 다 했는데 LT잖아. 엑소션 LT로 찍었대. 그래? 야, 그러면은 깔 때 코덱 얘기 하려었었는데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때도 촬영 감독님이 DIC에서 테스트했을 때 굳이 뭔가 이제 VFX를 엄청나게 이제 키를 따거나 이거 아닌 이상 그걸로도 충분해서 베니스 2였는데도 불구하고 엑소신 LT로 찍었죠. 얘는 근데 그게 기본으로 되니. 그지. 장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 회사에서 메인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메라고 상업 100억 이상 상업 영화였을 때도 메인으로 해도 되는데 좀 모자라다 싶으면 서브캠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번 까볼까요? 비싸요. 가격. 맨 처음에 가격. 3,7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많은데 근데 금액 듣고는 그래도 좋은데 못 사겠다라는 왜냐면 비싸게 측정된 것 같아서. 그렇지. 이 가격이면 솔직히 개인이나 소규모가 사기에는 부담이 있긴 해. 그러니까 이 카메라의 포지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그 가격이면 개인이 사기엔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저도 느낀 건데 이거를 만일 진짜 예능 카메라 그러니까 예능 촬영할 때 쓴다고 치면은 솔직히 3,7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예능 촬영에 투입할 만한 리스크를 과연 방송국이 질까? 왜냐면은 장비 망가지는 경우가 좀 허다하잖아요. 특히나 출장 가거나 해외 나가면은. 근데 만일 이 카메라가 갔는데 현장에서 망가졌어. 그 수리비를 과연 방송국이 부담을 할 것인가? 보험을 들었다면 해결이 되겠지만 보험을 보통 안 들어주니까. 개인적으로는 일단 기분가 너무 고가라.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애매한 게 뭐냐면 그러면 카메라 렌탈샵에서 빌렸었으면 되는데
요거 빌리는 돈하고 예산이랑 다른 기종인 빌린 예산이랑 막상 비교보면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치? 이거 한 4, 50 정도 하나?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R사의 카메라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인데 그러기엔 얘가 좀 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단점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빌려 썼었던 브라노는 ND 필터를 끼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IR 커터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컬러가 약간 이상하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색이 안 나오지. 네, 그래서 IR 필터를 끼우는 게 더 깔끔하게 컬러가 발현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정아림 감독 바디는 덜 해요. 이게 이상해. 뽑기가 있나? 아, 우리 그때 낮에 찍었는데도 네. 티가 안 났잖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쓸만한데 얘는 괜찮았어요. 얘 바디는 괜찮은데 그때 샵에 있던 바디는 생각보다 심각해서 이거 못 쓰겠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더라고. 나 그래서 해외 리뷰 보고 아이얼컷 피터가 이렇게 심하면은 요거 대낮에는 절대 ND 끼고 못 찍겠어 싶었는데 우리 막상 테스트 촬영할 때는 티가 안 났잖아. 비포 애프터가. 아마 이슈가 있긴 한데 엄청 이 바디는 괜찮던데 그나마 딴 이상해. 거 대비 이거 뭐지? 아무튼 그렇대요. 하고 이거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 소니 담당자분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하드웨어적 문제점이 해결이 된대요. 그걸 자세히는 얘기 안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바디를 보내면은 뭔가를 교체해서 다시 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게 아닌 이상은 고칠 수가 없잖아. 지금 하드웨어적인 문제니까. 그러면 괜찮네. 그래서 그러면은 됐네? 그리고 빨리 조속히 돼서 다른 바디에도 됐으면 좋겠네. 물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해결될 것 같다. 왜냐면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 다른 제조사들도 신제품이 나오면 한 2, 3년은 거의 테스트베드예요. 맞아. 펌웨어로 완성되는 바디지 뭐. 뭐 옛날에 뭐 어디사에 그냥 알렉사 미니 뭐 뷰파인더도 안 보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완성돼가는 거지. 또 이 그 IR 컷 이슈도 있었고 또 큰 게 저거잖아요. 젤로. 젤로가 좀 심각한. 심하다. 컨텐츠, 그러니까 촬영해야 되는 컨텐츠의 성격상 만약에 움직임이 많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조명을 많이 못하는 상황이라든가 뭐 그런 촬영에서는 조금 적절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시네마 카메라 치고는 심각한데 근데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랑 비교하면 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 이거는 사용하시는 분이 알고 쓰냐 모르고 쓰냐의 차이예요. 그런 현상을 알고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제가 시그마 FP라는 카메라 사진기를 쓰는데 그 셔터 쓰레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셔터가 쓰레기입니다. 왜냐면 실내에서 60분의 1초 말고는 무조건 플리커가 보여요. 사진도 보이고 동영상으로도 보여요. 젤로 말도 안 되게 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컴팩트함과 룩이 타사 기종 대비 워낙 월등해서 맞아. 저는 잘 쓰거든요. 사진 찍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셔터가 별로인 걸 알고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좋은 카메라. 강사 여기 앉아있어. 야, 지금 인터뷰 촬영 중이라. 안녕하세요, 감독님. 그때 그 브라노 촬영할 때 조명 감독인데 실제로 요 친구네 회사의 촬영 감독이 또 계신데 그분이 소니 광팬이 베니스 워낙 사랑해서 베니스로 영화를 찍었고 실제로 그건 뭐 극장 개봉작도 있어요. 이걸로 다큐멘터리 찍고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서 이 카메라도 요 친구네 회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죠. 근데 비싸요. 그치?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광석 감독님이 생각하신 브라노의 적정 가격은 한 얼마? 지금 3,700. 7,800이래. 1,700 정도. FX9이 1000이었고, 베니스가 5립차에서 풀세트 맞추면은 8,000까지 맞긴 한데, 그 컨텐츠에 따라서 FX6급으로 찍을 수 있는 컨텐츠와 그 다음 급의 컨텐츠의 차이가 베니스 사이급으로 나는데 그 컨텐츠 되게 애매해. 그러니까 이 카메라 문제가 그거야. 포지션이 애매해. 나 1,500이면 괜찮다 이거. 1,500원 살 거야, 1,500이면. 그봐, 1,500원 너무 비싸. 그래서 6나 9으로는 못하는. 네.
그러니까 다 그렇더라. 이 가격에서 한 반절 해야지 살만한 카메라다. 근데 너 그러면 지금 무조건 산다. 현금이 없어서 근데 3,700원 좀 하여튼 그래서 그런 단점은 일단 비싼 거, 그다음에 뭐 셔터에 관련된 이슈, 젤로도 있고 IR 컷 이슈.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이거 나중에 펌웨어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뷰파인더에 나오는 화면에 뭐 그 UI가 있어요. 이 UI는 좋은데 이게 SDI 출력으로는 이게 UI가 아니고 FS6랑 흡사한 UI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로 작업하는 현장에서는 그 UI가 감독님 모니터에 뜨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가리는 게 많아요, 화면에. 그래서 여기 뷰파인더 모니터에 뜨는 것처럼 나오면 충분한데 이게 안 돼요. 따로 출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베니스나 베니스는 되는 게 얘는 안 돼요. 실제로 캐논 C300도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말이 돼? 근데 그런 건 언젠가는 펌웨어로 이건 펌웨어로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의 UI가 되게 좋아야 되는데 그치. 얘는 그 정보를 보려면 FS6 같은 UI여서 좀 보기 불편하다. 그리고 감독님이 여기 쓰시면서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되게 모니터 부분이 불편하다고 하신 적이 이거는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어떻게 한번 개선점은 얘네가 안 해줄 것 같고 그렇긴 할 건데 그냥 서드파티 제품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불편해요. 이거는 기본형으로 못 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고정시켜 놓으면 이 형태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풀어서 다시 옮겨서 고정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 만든 것 같아요. FS9은 뷰파인더 달아도 이렇게 열면은 바로 쓸 수 있는 건데 요거는 뷰파인더 쓸려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FS6는 진짜 기본형 모니터로만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얘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냥 얘는 뷰파인더 쓰면 안 되고 그냥 알렉사 미니처럼 그냥 컨트롤 창으로 써야 되고 모니터 따로 달아야 돼. 맞아, 그것도 많이 쓰더라.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시네마 카메라의 아우라나 특성 이런 것보다는 그냥 되게 만지기 좋은 도화지 같은 소스를 좀 찍어내는 카메라가 아닌가. 만지기 좋아. 그래서 아마 사용하실 분들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카메라다. 다만 특성을 알고 쓰셔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기존 소니 카메라에서 느꼈던 장점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8.6K 16비트 로우 소스를 뽑아낼 수 있는 시네알타 카메라다. 그래서 분명 장점이 있으면서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의 특성을 잘 알고 쓰시면은 분명히 좋은 카메라가 될 수 있을 거다. 영화도 지금 준비하는 영화가 여기 오신 조명 감독님이랑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일본 곧 이제 촬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 후보군 중에 하나가 이제 소니 계열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베니스2가 메인 캠이 되면 무조건 불안한 서브로 가죠. 제가 만약 이거 사게 되면 이제 그 서브로 소니도 장비 좀 빌려주세요. 하여튼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할인 감독님 1등 했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하긴 그래야지 살 거야. 아니면 몰라. 좀만 싸졌으면 좋겠어요. 2,000원도로 갔으면 좋겠다. 야, 1등 해야지 네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에 나와. 사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되게 고생해 주신 한상길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계속 말할 때마다 오라되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좀 어렵네. 야, 졸라 어렵다니까.